손흥민이 골을 못 넣는 이유도, 우리가 개처럼 뛰는 이유도, 그래서 결국 경기력이 이 모양이 꼴인 이유도 모두 한 선수 때문이다. 손흥민의 부진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팬들 사이에 갑론을 박이 한창인 가운데 영국 다수의 매체들은 손흥민은 이제 나이 들어 기량이 쇠퇴했다며 연일 내려치기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 영국의 축구 전문 방송 BBC 위 매치 오브 더 데이는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선수 때문이라는 전술 분석을 해 많은 팬들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년간 매년 두 자릿수 골을 넣은 EPL 득점왕 출신 손흥민을 향한 도가 넘는 비난이 영국 현지 매체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이것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받아적는 국내 매체들의 기레기 짓거리에 대해 많은 팬들이 조롱하며 맹비난을 퍼붓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격수는 골로 말하는 건데 존스는 골을 넣고 손흥민은 골을 못 넣었는데 무슨 말이 맞느냐고 반박하면서 존스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골도 무려 리그에서만 10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겨우 리그에서 4골을 넣은 게다인데 어떻게 손흥민이 존슨에게 비교가 된다는 말이냐? 존스는 이제 나이든 손흥민을 대체할 차세대 토트넘 에이스라고 추켜 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 영국의 축구 전문 분석 방송인 BBC 매치 오브 더 데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골 장면 자체를 분석하지 않고 왜 토트넘의 경기력이 들쭉날쭉한지 전술적인 분석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해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는데요. 이 방송에 출연한 EPL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레전드이자 현재 축구 해설가로 맹활약하고 있는 앨런 시어러는 풀럼의 중앙 미드필더와의 싸움에서 토트넘이 철저하게 패한 것이 이날 토트넘 졸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과 주장을 접한 몇몇 전문가들은 BBC의 전술 분석은 매우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말하면서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풀럼 미드필더들과 중앙 싸움에서 밀리는 이유는 바로 한 선수가 저지른 만행에 가까운 산책 축구를 메우느라 체력을 거의 모두 소진해 손흥민에게 볼을 운반할 힘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0에서 0으로 양팀이 대치하는 전반 41분경 상황이다. 전반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홈에서 치르는 경기에서 반드시 골을 넣어 전반전을 1에서 0 정도로 앞서 나가야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공격수들이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며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풀럼의 골키퍼인 레노를 압박하는데 레노는 손흥민을 인지하고 공을 잡아 반대쪽에 있는 동료 수비수에게 공을 넘기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이때 이 자리에 있는 존슨이 경기에 이기기 위해 초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레노가 팀 동료에게 패스를 손으로 주려는 이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면서 이렇게 레노의 손에서 공이 떨어질 때 전력으로 뛰어 공을 커트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앞에서 압박을 하는 제스처를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은 당연히 공을 뺏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압박을 하면 2차 압박을 동료들이 해주길 바라고 이런 이타적인 팀플레이를 하는 것인데 이 상황을 잘 보면 레노와 상대 수비수와의 거리가 존슨과 상대 수비수와의 거리와 거의 비슷하고 그렇게 멀지 않다. 레노의 손에서 공이 떨어질 때 전력 질주를 했다면 적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거리인데 공이 중간까지 오는데도 존슨은 이것을 쳐다만 본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스타트를 끊지만 이미 상대 수비수에게 공이 넘어가고 이것을 본 존슨은 뛰다가 말아버리면서 멈추는데 상대 수비수는 마크맨이 붙지 않은 동료에게 패스를 넣고 이것을 본 오른쪽 풀백 페드로 포로가 매우 늦게 팀 압박을 해서 토트넘 오른쪽 수비 뒷공간을 완전히 내줘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오른쪽 뒷공간을 내주고 센터백 드라구신이 추가하고 커버를 하고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저런 수비 복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역습 상황에서 공을 끊어내지 못하고 체력을 낭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몇몇 추갈못 팬들은 축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공격과 수비를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이게 왜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하는 것과 무슨 상황이 있다는 거냐 고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못하면 못한다고 객관적으로 말을 해야지 너무 포장을 한다 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전방에서 손흥민을 비롯한 3명이 3로비 1차 압박을 하면 상대 최후방 수비진들이 공을 앞으로 전진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데 이때 2차 압박을 통해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이 공을 끊어내야 한다 고 설명하면서 이게 선순환이 되면 토트넘은 높은 위치에서 바로 공격을 할 수 있어 체력을 공격하는 데에 투입할 수 있는데 만약 앞선 경우에서처럼 존슨이 어슬렁거리며 압박을 하다 말아버리면 상대가 공간을 찾아 자유롭게 빌드업을 해서 전방으로 공을 보내게 되고 이것을 막기 위해 토트넘은 전원이 수비 지역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페널티 박스 근방에서 공을 끊어내거나 방어를 한 뒤에 다시 공격을 하려고 하면 이미 상대 골문에서부터 손흥민이 워낙 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을 최소한 중앙선을 넘기는 정도까지는 공을 운반해야 하는데, 공을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상대 미드필더의 견제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볼 경합이 중앙에서 치열해지면서 공을 빼앗기면 다시 내려와 수비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전개된다고 말하면서, 존슨이 제대로 수비를 하지 않아 토트넘의 나머지 9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것을 보다 못한 손흥민은 중앙까지 내려와 결국 공을 받는 미드필더 역할까지 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존슨의 선제골은 손흥민이 혼자 북치고 장구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까지 내려와 공을 받는 장면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은 메디슨으로부터 공을 받자마자 앞에 있는 존슨에게 패스를 주는데 상대 선수가 손흥민을 팔로 밀치면서 그라운드에 뒹굴어버린다고 설명하면서, 이 상황에서 존슨은 공을 받고 앞으로 치고 달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왜 그런지 뛰지를 않으면서 반대쪽 베르너를 찾는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베르너가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치고 달려서 공을 상대 골문 근처까지 최대한 운반했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을 잡고 전진을 하지 않으면서 동료들의 합류를 기다리며 공격 템포를 다 죽여버린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축구 센스가 부족하고 게으른 선수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등장하는 선수는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다고 말하면서, 앞에서 분명히 상대 반칙으로 인해 그라운드에 쓰러졌는데 손흥민은 어느새 일어나 공격진에 합류하면서 존슨의 공을 받아주면서 공격 템포가 다 죽어서 공간이 오른쪽에 없는 찬스를 기적처럼 살려내는 기점 패스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른쪽은 상대 수비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공간이 없다는 것을 판단, 왼쪽에 있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연결한다고 말하면서, 이 패스를 본 상대 풀럼 수비진은 메디슨 쪽으로 중심을 이동하면서 토트넘의 공격이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전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메디슨이 베르너에게 공을 연결하자 풀럼 수비진들은 모두 베르너 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되면서 반대쪽에 있는 존슨이 완전히 노마크에 놓이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손흥민이 반대전환 패스를 하기 위해 공을 받아서 전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팬들은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은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하고 싶어도 존슨의 수비 구멍과 공격 구멍을 메우느라 엉뚱한 곳에 체력을 다 써버려 경기 내내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드필더들이 못하니까 손흥민이 나서서 존슨의 선제골을 다 만들어서 떠먹여줬는데 이걸 모르고 추갈못들은 손흥민이 못한다 비난하고 있다 고 일침을 가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